2020년 가을, 34세의 정연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8년을 일했다. 승진 시즌만 되면 늘 후보에 올랐지만 번번이 다른 동료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팀장이 회의실로 정연을 불렀고 짧은 면담 끝에 통보했다. 올해도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팀장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다. 퇴근 시간까지 남은 3시간 동안 정연은 모니터만 바라봤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연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다.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 3층.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정연아, 갑자기 왜?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로 들어서자 27세의 동생 지연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연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학급을 다녔고 지금은 근처 복지관에서 주 3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연을 보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언니, 오늘 복지관에서 만들기 했어. 보여줄까? 지연은 종이로 접은 학을 가져왔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다. 정연은 학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예쁘다, 지연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정연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정연은 승진 탈락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그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하다가 한마디 던졌다. 정연이 나이가 이제 34인데 결혼은 생각 안 하니? 아빠, 그런 얘기 말아요. 정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연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멋진 일 하고 싶어. 정연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수한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닌 그저 순수한 동경이었다. 지연아, 언니 일은 별로 멋지지 않아. 아니야. 언니는 회사 다니잖아. 나는 복지관만 가. 맨날 똑같아. 어머니가 지연의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정연은 손을 저었다.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언니처럼 바깥에서 일하고 싶어. 그날 밤 정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멋진 일. 정연 자신도 자기 일이 멋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8년간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고 승진도 못했고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했을 뿐이었다. 정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장을 뒤적였다. 구석에 먼지 쌓인 캠코더 가방이 보였다. 대학교 2학년 때 영상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산 중고 캠코더였다. 당시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카메라는 책장 구석으로 밀려났고 꿈도 함께 사라졌다. 정연은 캠코더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충전이 됐다. 렌즈를 닦으며 정연은 생각했다. 지연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복지관 밖의 세상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 다음 날 정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요.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 정연은 퇴사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치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정연은 부모님 댁을 다시 찾았다. 지연에게 제안했다. 지연아, 우리 같이 재밌는 거 해볼까? 뭐? 언니가 카메라로 지연이 찍을 거야.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연을 바라봤다. 정연아,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만뒀어요.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정연을 쳐다봤다. 하지만 정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해보려고요. 지연이랑 같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정연이 한 번 결심하면 꺾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연은 신이 나서 정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 진짜, 우리 뭐 할 거야?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그날 밤 정연은 노트를 펼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과 함께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적었다. 카페, 쇼핑몰, 영화관, 공원. 평범한 일상이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정연은 첫 촬영 장소를 정했다. 집 근처 카페. 지연이 직접 주문하는 모습을 담기로 했다. 2020년 11월, 정연은 지연과 함께 첫 촬영을 나갔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정연은 그곳을 일부러 골랐다. 사람이 많지 않고 주인이 친절하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불안했다. 지연이 낯선 환경에서 당황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쩌나, 걱정이 끝이 없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지연이 멈춰 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공간을 바라보며 주춤거렸다. 정연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괜찮아. 언니랑 같이 들어가자. 언니, 나 떨려. 언니도 떨려. 그래도 해보자. 지연이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은 카메라를 켜고 지연의 뒷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실패해도 서툴러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구석 자리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손님 한 명,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성 한 명. 카운터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서 있었다. 정연과 지연은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다. 정연은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아,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 볼까? 언니가 시켜줘. 아니야, 지연이가 해봐. 할 수 있어.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아메리카노.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지연은 정연을 돌아봤다. 정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지연은 다시 직원을 보며 말했다. 차가운 거요. 알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정연은 지연에게 지갑을 건넸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면 진동벨 울릴 거예요.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연과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지연의 얼굴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정연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지연에게 물었다. 어땠어? 떨렸어. 그런데 신기해. 내가 주문했어. 그래, 지연이가 했어. 잘했어. 진동벨이 울렸다. 지연은 카운터로 가서 음료를 받아왔다.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지연이 웃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정연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책을 읽던 여성이 일행에게 말하는 듯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쉿, 조용히 해. 정연은 귀를 의심했다. 지연도 그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굳었다. 정연은 카메라를 끄고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연아,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맛있게 마시자. 언니, 저 사람 나 보고 한 거야? 아니야. 다른 얘기했을 거야. 하지만 정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정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연과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를 나올 때까지 옆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언니, 나 때문에 사람들 불편한 거 아니야? 정연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연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다.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영상을 다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배웠던 기술이 조금씩 떠올랐다. 지연이 주문하는 장면, 음료를 받는 장면, 환하게 웃는 장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자막을 넣었다. 지연이의 첫 카페 도전. 제목을 정하고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연과 지연의 일상으로 정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솔직한 이름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연의 손이 떨렸다. 과연 누가 이 영상을 볼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주일이 지났다. 조회수는 47회에 머물렀다. 대부분 정연이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본 것이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연과 함께 두 번째 촬영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동네 서점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연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다. 유튜브 댓글 알림이었다. 정연은 서둘러 영상을 확인했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발달장애 아들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연이처럼 도전해보게 하고 싶어요. 정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정연은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서툴지만 계속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요. 정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연아, 우리 영상에 댓글 달렸어. 지연이 보고 용기 얻었대. 진짜? 나 보고? 응. 지연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연도 덩달아 웃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위로받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연은 다음 촬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모습을 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화관, 쇼핑몰, 공원. 지연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을 하나씩 채워가기로 했다. 2021년 봄,
정연과 지연의 채널에는 영상이 15개 쌓였다. 서점, 영화관, 미용실, 마트, 지하철. 지연이 처음 경험하는 일상을 하나씩 담았다. 구독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연은 매일 밤 댓글을 확인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대부분은 응원의 메시지였다. 지연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 함께 눈물 흘렸다는 댓글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종류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장애인 이용해서 돈 버네. 저런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지. 보기 불편하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익명의 댓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은 점점 늘어났다. 정연은 밤마다 댓글창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삭제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지연에게 이런 댓글을 보여줄 수 없었다. 지연은 영상을 찍을 때마다 행복해했고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신기해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2021년 5월, 정연은 지연과 함께 명동 쇼핑몰에서 촬영을 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지연은 화장품 가게 앞에서 신기한 듯 진열된 제품들을 구경했다. 정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로 지연의 모습을 담았다. 지연이 립스틱을 집어 들고 색깔을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정연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저런 거 찍으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정연은 당황해서 카메라를 내렸다. 죄송합니다. 그냥 동생이랑 쇼핑하는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다들 불편해 보인다고요. 여성은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연의 얼굴이 굳었다.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연은 지연을 불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지연이 먼저 다가왔다. 여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 봐요. 여성은 지연의 말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그냥 쇼핑하고 싶었어요. 언니랑 같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괜찮아. 우리 가자. 쇼핑몰을 나오는 길. 지연이 정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언니, 괜찮아. 저 사람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알려주면 돼. 정연은 지연을 바라봤다. 28세의 동생은 자신보다 훨씬 강했다. 상처받았을 텐데 오히려 정연을 위로했다. 정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언니, 우리 계속하자. 영상 찍자. 나 재밌어.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그날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쇼핑몰에서의 불편한 순간은 담기지 않았다. 정연은 편집을 하면서 고민했다. 이 영상을 올려야 할까?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지연의 말이 떠올랐다. 계속하자고 했던 동생의 목소리가. 정연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지연이의 첫 쇼핑몰 나들이였다.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는 3000회를 넘었다. 댓글도 100개 가까이 달렸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댓글창을 열었다. 예상대로 악성 댓글이 섞여 있었다. 이런 거 왜 올리냐? 민폐 영상. 하지만 응원 댓글이 더 많았다. 지연님 너무 예쁘세요. 저도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연은
악성 댓글을 하나씩 삭제했다. 손가락이 아팠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다. 침대에 누워서도 댓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지연을 보호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세상에 보여주는 게 맞을까? 며칠 후 지연이 정연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복지관에서 만든 비즈 팔찌를 들고 있었다. 언니, 이거 선물이야. 고마워, 지연아. 정연은 팔찌를 손목에 찼다.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언니, 우리 다음엔 뭐 찍어? 지연아, 혹시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좋아. 언니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 그래도 가끔은 불편한 일도 있잖아. 응, 있어. 그래도 괜찮아. 언니, 나 요즘 행복해. 지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정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악성 댓글이 달려도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지연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연은 노트를 꺼내 다음 촬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영상, 수영장에 가는 영상, 요리를 배우는 영상. 지연이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세상의 편견을 깨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2021년 가을, 정연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뭐야? 뭐든지 좋아.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대답했다. 클럽 가보고 싶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춤추고 신나 보였어. 정연은 놀랐다. 클럽이라니. 정연 자신도 20대 때 몇 번 가본 게 전부였다. 시끄럽고 어두운 공간. 지연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우리 지연이랑 클럽 가자. 홍대 입구에 한 클럽을 예약했다. 주말 오후 5시, 아직 사람이 붐비기 전 시간이었다. 정연과 지연은 클럽 입구에 섰다. 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연의 손을 꽉 잡았다. 정연도 떨렸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음악 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DJ가 음악을 틀고 있었다. 조명이 어둡게 깔렸고 무대 위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지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봤다. 정연은 카메라를 켜고 지연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연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몰랐다. 정연이 먼저 리듬을 타며 보여줬다. 지연은 정연의 동작을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30분쯤 지나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춤을 췄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다. 정연은 카메라 너머로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정연은 클럽 영상을 편집했다. 신나게 춤추는 지연의 모습을 담았다. 제목은 장애가 뭔데요? 지연이의 첫 클럽 도전이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의 휴대전화는 알림으로 가득했다. 영상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어갔다. 이런 영상 기다렸어요. 지연님 춤 너무 잘 추세요. 눈물 나게 아름답네요. 정연은 믿기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올린 영상 중 가장 큰 반응이었다. 구독자도 하루 만에 5,000명이 늘었다. 정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우리 영상이 대박 났어. 사람들이 지연이 춤 보고 너무 좋아해. 진짜, 나 춤 잘 췄어? 응, 최고였어. 지연이가 제일 멋있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현도 덩달아 웃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현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120만 원. 퇴사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텼지만 이제 바닥이 보였다. 유튜브 수익은 아직 미미했다. 구독자가 늘어야 광고 수익이 붙는데 그 기준까지는 아직 멀었다. 정현은 촬영 장비도 걱정이었다. 캠코더가 자주 멈췄다. 배터리도 오래가지 못했다. 새 장비를 사려면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다. 정현은 한숨을 쉬었다. 당분간은 알바라도 해야 할까 고민했다. 며칠 후 부모님 댁을 찾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현아, 돈은 괜찮니? 일도 안 하고 영상만 찍으면서. 괜찮아요. 조금씩 수익 생기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수익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정현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이제 35인데. 정현은 숟가락을 놓았다. 대답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36세가 된 정현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수입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다. 지연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했다. 지연이 정현을 대신해 대답했다. 아빠, 언니는 지금 멋진 일 하고 있어. 나랑 같이.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라도 써. 많지는 않지만. 정현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도로 내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정현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확인하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현은 노트에 리스트를 적었다. 지연이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었다. 도예 배우기, 요리 수업 듣기, 혼자 버스 타기, 수영 배우기.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다. 정현은 하나씩 체크하며 계획을 세웠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주 정현과 지연은 동네 도예 공방을 찾았다. 공방 주인은 50대 여성으로 따뜻한 인상이었다. 지연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줬다. 지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물레를 돌리며 그릇 모양을 만들어 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연 나름의 작품이 완성됐다. 정현은 그 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을 올리자 또다시 좋은 반응이 돌아왔다. 구독자는 15,000명을 넘어섰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정현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다. 정현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다. 앞으로 3개월은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현은 지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행복해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현은 다음 촬영 장소를 물색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연과 함께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수영장에 가고 더 많은 도전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봄, 정현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한 공중파 방송국의 PD였다. 정현은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연님과 지연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혹시 저희 캠페인 모델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연은 믿기지 않았다. 구독자 5만 명을 간 넘긴 작은 채널에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오다니.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동생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연은 지연에게 달려갔다. 지연은 복지관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정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연아,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우리한테 캠페인 모델 하자고. 진짜,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와? 응, 나올 수도 있어. 지연이는 어때? 해보고 싶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볼래. 언니랑 같이면 괜찮아. 일주일 후, 정연과 지연은 방송국 회의실에서 PD를 만났다. PD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친근한 인상이었다. 기획안을 설명하며 말했다. 저희가 찾던 건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꾸며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일상이요. 지연님이 다양한 일을 도전하는 모습을 15초 광고로 만들려고 합니다. 촬영은 2주에 걸쳐 진행됐다. 지연이 카페에서 주문하는 모습,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도예 공방에서 작품을 만드는 모습. 정연이 그동안 담아왔던 장면들을 방송국 스태프들이 더 선명하게 찍어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정연에게 봉투를 건넸다. 출연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연은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500만 원. 정연은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믿기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모은 유튜브 수익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정연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이 일이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연은 지연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이었다. 지연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5월 초, 정연과 지연은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다. 언니,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그러게. 예쁘지?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다. 해변을 걸었고, 오름에 올랐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겼다. 정연은 지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지연.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지연이 말했다. 언니, 나 진짜 행복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줄 몰랐어. 지연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언니가 옆에 있잖아. 언니도 행복해. 정연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지만 지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의미 있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 서울로 돌아온 후 정연은 제주도 영상을 편집했다. 바다, 오름, 카페, 그리고 지연의 웃음. 영상은 유독 따뜻했다. 업로드하자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었고 댓글도 3,000개가 넘었다. 정연은 하나하나 읽으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정연은 한 기업의 강연 요청을 받았다. 장애인 인식 개선 워크숍에서 정연과 지연의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연료는 200만 원. 정연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지연과 함께 강연장에 섰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 정연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지연도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언니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동생분 돌보면서 이런 일까지 하시니. 정연은 순간 멈칫했다. 돌보다.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정연은 지연을 돌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직원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연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까 그 사람 말 들었어. 언니가 나 돌본다고. 나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거 아니야? 정연은 차를 세우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언니는 너를 돌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꿈을 꾸는 거야. 알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다. 정연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언니가 행복한 건 지연이 옆에 있어서야. 지연이가 언니한테 힘이 돼. 그날 밤 정연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불편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송도 나오고 강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연은 도움받는 사람으로 비쳤다. 정연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연을 동등한 존재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연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을까? 정연은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023년 초 30세가 된 지연은 정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나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빵 만드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 보였어. 나도 해보고 싶어. 정연은 잠시 놀랐다. 제과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다. 계량도 정확해야 하고 시간도 잘 지켜야 했다. 하지만 정연은 지연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학원 알아볼게. 정연은 집 근처 제과 학원을 찾았다. 학원장은 50대 남성으로 20년 경력의 제과 기능장이었다. 정연은 학원장에게 지연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학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번 와보시죠. 수업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주 지연은 첫 수업에 참여했다. 6개월 과정의 기초반이었다. 수강생은 10명 남짓. 대부분 20대 여성들이었다. 지연은 가장 나이가 많았다. 첫날 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정연은 학원 밖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다. 2시간 후 수업이 끝났다. 지연이 나왔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쿠키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언니, 내가 만들었어. 맛있어. 정연은 쿠키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조금 딱딱했지만 달콤했다. 맛있다, 지연아. 나 다음 주도 갈 거야.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 그날부터 지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학원에 다녔다. 정연은 지연을 데려다주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연은 영상을 편집하거나 댓글에 답했다. 하지만 점점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헷갈렸다. 지연을 찍는 사람, 지연의 조력자, 정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3개월이 지났다. 지연은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다. 쿠키,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 지연이 만든 빵들이 점점 정교해졌다. 학원장은 정연에게 말했다. 지연 씨, 정말 열심히 해요. 손재주도 좋고. 자격증 시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격증이요? 네. 제과 기능사 자격증. 지연 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연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고 싶어. 자격증 따고 싶어. 지연은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학원이 끝나면 집에서도 연습했다. 부엌은 밀가루 냄새로 가득했다. 정연은 지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진지하게 반죽을 치대는 지연. 오븐 앞에서 타이머를 확인하는 지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2023년 9월, 지연은 제과 기능사 시험을 쳤다. 실기 시험 당일, 정연은 시험장 밖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나고 지연이 나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언니, 나 떨어진 것 같아. 시간 안에 못 끝냈어. 괜찮아.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하지만 2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지연은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연은 지연을 꽉 안아주었다. 지연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언니, 나 자격증 땄어. 진짜 내가? 응. 지연이가 해낸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드물게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연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정연도 울컥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나중에 내 가게 갖고 싶어. 빵집 하고 싶어. 정연은 순간 멈칫했다. 빵집. 지연이 꿈을 말하고 있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이었다. 정연은 지연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그날 밤 정연은 원룸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이제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자격증도 땄고 꿈도 생겼다. 그런데 정연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3년간 지연을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들었다. 구독자는 8만 명이 넘었고 수익도 조금씩 생겼다. 하지만 정연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 며칠 후 지연이 정연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식빵이 들려 있었다. 언니, 이거 먹어봐. 오늘 새로 배운 거야. 정연은 식빵을 받아 한 조각 떼어 먹었다. 부드럽고 고소했다. 지연의 실력이 정말 늘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정연의 낡은 카메라를 가리켰다. 언니, 오늘은 내가 언니 찍을래. 뭐? 언니도 꿈이 뭐야? 정연은 말문이 막혔다. 지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정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언니는. 모르겠어. 언니는 맨날 나만 찍잖아. 언니 꿈은?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연은 3년간 지연의 꿈만 쫓았다. 지연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정연 자신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것이 정연의 꿈인가? 정연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정연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언니, 웃어봐. 정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 셔터를 눌렀다.
정연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37세의 여성. 동생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사람. 정연은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대학 시절 적어놓았던 목록이었다. 하고 싶은 것들. 그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정연 자신의 꿈을 찾아갈 시간이었다. 2024년 봄, 지연은 31세가 됐다. 자격증을 딴 지 6개월이 지났고 지연의 꿈은 점점 구체화됐다. 어느 날 지연이 정연에게 말했다. 언니, 나 진짜 빵집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정연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했다. 가게를 열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다.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재료비. 지연이나 정연 모두 그런 돈이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언니. 정연은 장애인 창업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여러 단체와 기관에 연락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창업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교육, 멘토링까지 제공했다. 지연은 지원서를 냈고 2개월 후 선정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은평구 한 골목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지연이네 행복한 빵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이 직접 고른 이름이었다. 가게는 10평 남짓으로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 3개, 한쪽 벽면에는 빵을 진열할 선반이 놓였다. 주방에는 오븐과 작업대가 자리했다. 오픈 전날 밤, 정연과 지연은 가게 안을 정리했다. 지연은 선반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믿기지 않아. 내가 진짜 가게를 갔다니. 지연이가 노력한 결과야. 자랑스러워. 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유튜브 구독자들이었다. 4년간 지연의 여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것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네 행복한 빵집입니다. 손님들은 빵을 사며 지연을 격려했다. 한 여성이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님,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발달장애 딸이 있거든요. 지연님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준비한 빵 200개가 오후 4시에 다 팔렸다. 지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정연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일하고 수익을 내는 당당한 사업자였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연과 지연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지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힘들긴 한데 너무 좋아. 내가 번 돈으로 언니한테 밥 사줄게. 지연아, 고마워. 언니,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정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연의 말은 독립선언이었다. 더 이상 정연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정연은 기쁘면서도 허전했다. 4년간 지연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이제 정연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주일 후,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지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었다. 정연은 가끔 도와주러 갔지만 지연은 대부분 혼자 해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얼굴들이 찾아왔다.
예전의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었다.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예전에 영상에 안 좋은 댓글 달았던 사람입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으니까요. 영상 계속 보면서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응원합니다. 그 남성은 빵을 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연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참았다. 4년간의 여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꿨다.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연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38세가 된 정연은 혼자 남은 공간에 앉아 생각했다. 지연은 이제 독립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정연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정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계속 지연의 일상만 찍을 것인가? 정연은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대학 시절 적어놓은 목록.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다. 여행 가기, 책 쓰기, 다큐멘터리 만들기. 정연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10년 전 꿈이었다. 대학 시절 영상 동아리에서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며 그 꿈은 잊혔다. 이제 다시 그 꿈을 꿀 수 있을까? 정연은 컴퓨터를 켜고 독립영화 제작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과정, 영화 제작 지원금, 독립영화제 정보.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정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4년간 쌓은 영상 제작 경험이 있었다. 지연과 함께한 이야기도 있었다. 정연은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 그리는 세상. 지연과 함께한 4년의 여정, 그리고 비슷한 도전을 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을 작품이었다. 밤새 기획안을 작성하고 여러 영화 제작 지원 기관에 제출했다. 정연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025년 봄, 정연은 39세가 됐다. 영화 제작 지원금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작비 3천만 원이 지원됐다. 정연은 믿기지 않았다. 10개월간 준비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연은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지난 5년간 지연과 함께 찍은 영상들을 다시 편집했다. 첫 카페 방문, 클럽에서의 춤, 제과학원 수업, 그리고 빵집 오픈까지. 그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정연의 다큐멘터리는 지연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정연은 비슷한 도전을 하는 다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부산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어머니, 대구에서 지적장애 동생과 함께 공예품 가게를 연 언니, 광주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딸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아버지. 정연은 전국을 돌며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모두 비슷했다. 편견과 싸웠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촬영은 6개월간 이어졌다. 정연은 하루 평균 12시간씩 작업했다. 촬영, 인터뷰, 편집.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다듬었다. 지연은 가끔 정연의 집을 찾아와 빵을 가져왔다. 언니, 밥은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지연이 빵집은 잘 되고 있어? 응. 요즘 단골 손님 많아졌어. 어제는 발달장애 있는 친구 2명 채용했어. 정연은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다. 직원을 뽑았어? 응. 나처럼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야.
내가 가르쳐 주고 있어. 지연의 말에 정연은 뭉클했다. 32세의 동생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가 됐다. 정연은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했다. 지연의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터뷰, 지연이 일을 가르치는 장면까지. 2025년 10월, 정연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 러닝타임 87분. 제목은 우리가 함께 그리는 세상이었다. 정연은 한 독립영화제에 작품을 제출했고 초청 상영 소식을 받았다. 시사회는 서울 한 아트하우스 극장에서 열렸다. 시사회 당일, 극장에는 2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다.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었고, 영화 관계자들도 있었고, 장애인 가족들도 있었다. 정연은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했다. 5년 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을 담은 이 작품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에는 2020년 가을, 카페 앞에 선 지연의 모습이 비쳤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장면. 관객들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영화는 지연의 성장 과정을 따라갔다. 클럽에서 춤추는 모습, 제과학원에서 땀 흘리는 모습, 자격증을 받던 날의 환한 웃음, 그리고 빵집 오픈 날의 감격. 중간중간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가 교차됐다.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기쁨을 느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연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영화 마지막 장면은 지연이 직원들과 함께 빵을 만드는 모습이었다. 지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언니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예요. 화면이 암전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 박수였다. 정연은 무대로 올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연도 관객석에서 일어나 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상영이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한 관객이 질문했다. 감독님, 동생분 덕분에 감독이 되신 건가요?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희는 서로 덕분에 각자의 꿈을 찾았어요. 지연이는 빵집 사장이 됐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요. 또 다른 관객이 물었다.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극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는 지연이의 일부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대화가 끝나고 정연과 지연은 극장을 나섰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다. 지연이 정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언니, 영화 너무 좋았어. 나도 지연이가 자랑스러워.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응.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아. 나는 빵집 더 키우고 싶고, 언니는 또 다른 영화 만들어야지.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연의 새로운 메뉴 개발, 정연의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정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연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이제는 지연이 정연을 찍고 정연이 지연을 찍는다. 서로가 서로의 렌즈가 되어 세상을 바라본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두 자매는 오늘도 각자의 길을 걸으며 함께 내일을 그려간다.